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깐죽이 김준일입니다. 아, 댓글창에 벌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깐죽깐죽 되죠 제가. 네,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의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천보다 깐죽이가 더 정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래도 계시네요. 놓칠 수 없어요. 아, 얼천은 놓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 네, 인간미 있는 김준일 평론가 이런 댓글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흔들리는 경호처 내일 집행 유력. 예, 한다 하는데 드디어 내일 하는 건가요? 네, 이르면 내일 경찰이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오전 5시에 시도할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보도가 조금 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 여전히 국가 원수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중단이 됐는데 이것과 좀 비슷한 취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또 대통령에 대한 이 제3의 장소에서 이 조사를 하거나 또 방문조사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했죠. 네,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커지자 이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는데 경찰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했지만은 경호처는 몇 시간 뒤에 입장을 내서 불법적 집행의 경우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처 지휘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경호처에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퇴한 이후에 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 그리고 또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SBS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건희 여사 생일 당시 고급 의존용 차량을 이용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휴가지에 따라가서 폭죽을 활용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이 강경파로 모여진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또 MBC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를 독려했다. 이런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문답에서 어떤 자격으로 갔냐 이런 질문에 변호인 자격으로 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도통 언제 하는 거냐, 그래서 내일 진짜 하는 거냐, 이제 자꾸 기자들이 내용을 세니까 보안상 내일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으시거든요.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기자들 뭐 언론들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언론들은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안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때면 몇 명에서 특정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는 보안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다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게 갑자기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자들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뭐 하실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게 들어가는구나. 제가 이제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한 수요일쯤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김신 그 가족부장이 예. 오늘이 출석일이었고 이광우가 어제까지 이제 하고 예. 세 차례 오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루트를 보면은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1박 2일 2박 3일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에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만약 금요일에 들어갔는데 토요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막 대거 또 지지자도 오고 난장판 될 거 아니까 평일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그 3자가 만났잖아요. 공수처랑 예. 경찰이 요청해가지고 8시에 만난 건데 이거는 그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경찰 입장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리적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경호처가 거부했다라는 네.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체포영장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간다 그냥. 내일 오전 시간의 문제지 아마 뭐 동뜨기 전에 오.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지연님이 아무쪼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체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진석 네. 실장 얘기 하나는 요건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약왕이면요 일단 장갑 차려야 해야 돼요. 아. 남미의 마약왕을 어떻게 진압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예, 아니 그 미드대 보면은요 중무장관 1개 사단이 갑니다. 거의 1개 네. 연대가 가요. 거의 예. 그 정도가 가가지고 마약왕들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다 뭐 기관단총으로 다 중무장하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예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미 충분히 예우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예우를 아. 했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거는 체포 구속 적부심 심사 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있고 이런 거를 다 보장해 주는 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논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시간 끌어보려고 하는 거다. 예. 와중에 경호처의 과잉 충성 사실은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사적인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폭죽도 터뜨리고 예. 풍선도 지금 쏘아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고백할 때 차에다가 이렇게 풍선 넣고 쫙 올라가는 거 지금 풍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많이 하죠. 나와요. 클리셰. 예. 사귀나? 뭐 그건 농담인데 아닐 겁니다. 예. 황당하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는 거 사실 경호처 직원들 굉장히 저도 아는 분도 있고 아. 예. 제 지인 중에 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 황운하 의원이었나 그 얘기했잖아요. 애완견에 옷 입혀가지고 예. 윤건영 의원. 윤건영 예. 의원이었나 그 옷 입혀가지고 그 경호처 마크까지 붙여가지고 선물했다. 뭐 그럼 동원했다. 본인들이 애완견 수준 되는 거야 솔직히. 아, 예. 경호처를 경호처가 수준으로 애완견 만들고 수준이 있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걔가 수뇌부가. 애완견 옷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그게 그 보시기 참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경호처는 안타깝지만은 수명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OECD 국가들 이런 데서는 다 경찰이 경호합니다. 옛날에도 우리도 이승만 때는 이제 경찰이 하다가 경찰이 거의 이제 독재 정권의 앞잡이처럼 되고 이제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경호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김신조도 넘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좀 가까이서 근접 경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이 남용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복처럼 부리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내란 특검법이 종북 특검. 예,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통과하자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내란 특검법이 이제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 폐기됐는데요. 야 6당이 이후에 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넘기되 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추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 혐의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뭐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이라든지 북한 공격을 유도를 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아니라 이 종북 특검이고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이름에서 보듯이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쓰는 등 이 기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대로 통과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면서 이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제외하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튼 여당에서도 자체 특검법을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법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은 통과될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198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차 투표 때도 197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주장한 부분들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제3자 추천으로. 제3자 추천, 비토권도 음. 없애고 기간도 아니 그 뭐 인원도 줄이고 예. 그리고 군사 기밀에 대해서는 이제 브리핑도 제한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법무부 차관도 나와가지고 장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나와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비윤들이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이거를 만약에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권성동이 책임져야 됩니다. 통과되면은. 권성동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김상욱 의원 찾아가서 야 농담이 아니야. 너 당 좀 나가 뭐 이렇게 하고 막 김혜지 찾아가서 압박하고 막 이게 사실은 이제 당론으로 이거를 했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단속 단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통과되면은요 권성동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권성동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초기에 원내대표 좀 오래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체제 무너지고 막 하면서 본인도 막 쓸려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 입장에서 막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현실론이고 뭐 주진우 의원이 안까지 마련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될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이제 협상용으로 뭐 반대도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그러면 반대를 안 할 것인가.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거 빼도 된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통모를 내통해서 모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외환유치죄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외환유치죄가 들어가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외환유치죄는 국민의힘 주장이라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직접 모의했다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유치죄는 통모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솔직히 좋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저러냐?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제 내란 특검법 주장했던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의원총회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도 했죠. 네, 어제 김대식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공개 비판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체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김상욱 의원이 말을 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고동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항의를 하다가 대거 이탈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대식 의원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은 현재 김상욱 의원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모양새가 아닌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극화됐다라는 평가 나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도 많고 당내에서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김상욱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당내의 일반적인 권력 투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면이죠? 그러니까 이지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따돌림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가만두지 않겠다. 감정이 매우 섞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김상욱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김상욱처럼 나대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김상욱 의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비열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논쟁 벌일 수 있죠. 그러면 그 논쟁 뭐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또 저번에 찾아가서 야 너 웃음이 나와? 웃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탈당 압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다. 그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할 때 1차 때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그 앞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렇다면 얼마나 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10명 안팎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때보다 확 준다. 굳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막 치고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란 거를 대충 이제 분위기도 알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안 할 것 같으니까 간 건가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할 것 같으니까. 눈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뭐 정광훈이 막 얘기하잖아. 뭐 누구 얘기 안 나옵니까? 뭐 신남성연대 무슨 뭐 누가 안 나옵니까? 하니까 막 다 달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 출석부 찍듯이. 출석부 찍듯이. 그러니까 이미 다 눈도장 찍었는데 뭐 굳이 또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번에 경찰의 의지가 지금 매우 강한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그건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신이고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의정활동하는데 본인 정치 생명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나와서 좀 약간 뒤에 떨어져서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몸으로 막 떨어져 막는 있지만 건 강력하다. 굉장히 네. 형용모순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멀리서 멀찍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한 10명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김준일 평론가 예측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된다. 이런 이야기일 테니까요.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특전사령관 윤석열 측 발언 반박. 네, 오늘 내란 특위가 가동되었는데요. 이런 발언 나왔죠? 네, 이 쿠데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이 됐고 오늘 첫 기관 보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증언들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10월 1일,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일에 계엄에 대해 처음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1일 모임이 당시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로 보이는데요. 이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전하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화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자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어제에도 좀 주목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MBC 등 이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주목해서 본 말은 뭡니까? 일단 왜 시사인이 빠져 있어? 근데 이게 질문이 어떻게 됐냐면 그날 이거 그랬으면 같이 저희 잡혀갈 뻔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이 아마 소방청장한테 물어봤는데 예. 정확하게 이 언론사 이름을 대면서 하나씩 다 물어봤어요. 하나씩. 예. 그래서 한겨레, 경향, MBC 그리고 조선일보를 물어봤는데 조선일보는 단전 단수 없었죠. 또 기억이 이런 안 난다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겨레, 경향, MBC 얘기를 이제 했죠. 다 제가 출연하는 언론사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잡혀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나온 것 중에 이제 이 국조특위는 장점이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수사권은 없지만은 이게 이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송곳 질문을 하면서 이 새로운 사실들이 또 이렇게 밝혀지는 게 장점인데 저는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지상작전 사령관이 얘기를 한 건데 6월에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그날 진급 술자리가 있었고 예. 우리가 거기에서 계엄을 모의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대통령만 90%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분의 캐릭터는 일관되구나. 뭐가 돼 누구랑 만나든 어떤 자리든 술을 막 폭탄을 한 20장씩 돌리면서 90%는 자기가 얘기한다. 이거는 진짜 일관되다. 나 참 사람 안 바뀐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또 그 승진을 축하하는데도 술자리를 가졌다 대통령과 군인이 그것도 참. 아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군인을 축하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계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솔직히 지금 어느 역대 대통령이 군인들 진급했다고 술을 사주니까 저 좀 사주시지. 잘 먹는데. 자, 얼른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탄핵 심판도 불출석한 윤석열. 네, 오늘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불참하고 4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신변 안정과 불상사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변론이 4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인 16일 목요일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을 하루 앞둔 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신청을 냈는데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네, 오로지 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싸울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만약에 탄핵 인용되도록 마찬가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만은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사실은 일단 구속이 한번 되면은 보수 쪽에 이제 극우 쪽에 기가 한번 꺾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도 압도적인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정계선 판사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남편 분이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인가요? 야, 이 배우자 이름을 말해도 어차피 공개된 어차피 다 사실이긴 하죠. 공개됐으니까 예. 그 남편분이 추방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공감이라고 하는 예. 인권연대 인권 활동을 주로 하는 또 예. 변호사이기도 그러니까 하십니다.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든 남편이 충안고 나왔는데 굳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기피 신청은 사실은 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또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윤곽금인가 저기 윤석열 대변인 그 변호인 측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알아서 정계선 네가 알아서 기피해라. 미친 거 아닌가? 뭐야 알아서 기피를 합니까? 이게 뭐 가능한 얘기도 그냥 뭔가 법도 없고 그냥 뭐 무조건 우기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16일 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절차대로 지금 2월 4일까지 5번 잡혀 있거든요. 계속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예. 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뵐 때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